이미 존재하는 시장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 이 시장에서 다른 이미 존재하는 플레이어들의 그 마켓 쉐어를 뽑아가지고 내가 내 회사를 성공시키겠다라고 하실 때는 여러분 제품이 지금 시장에 있는 것보다 무조건 3배는 좋아야 된다. 를 기억을 하세요. 제가 이거를 3X 법칙이라고 제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석에서는 그냥 무조건 이미 존재하는 시장, 플레이어들이 있는 시장에 들어갈 때는 내게 3배 빠르든지 3배 값이 싸든지 어쨌든 무조건 그 바이어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3배는 좋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가야 이미 존재하는 시장에서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데모데이 김범수입니다. 스타트업이 하다 보면 아예 지금 없는데 미래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시장을 공략하는 스타트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스타트업은 이미 이게 좀 다 사람들이 돈을 내고 돈이 도는 시장이라는 건 증명이 된 시장에서 조금 뭔가 그 시장에서 내가 새로운 영역을 개척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회사일 수도 있죠. 그건 뭐 어느 쪽이 좋고 나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더 큰 업사이드 포텐셜을, 그러니까 더 큰 회사가 될 가능성은 뭔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서 더 큰 회사가 된 경우가 더 많은데, 뭐 구글 같은 경우에도 구글이 뭐 첫 번째 서치 엔진은 아니잖아요. 인터넷 시대. 구글이 제가 알기로는 테크니컬리는 6번째가 7번째 나온 검색 엔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뭐 앞에 아무도 그걸 한 적이 없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구글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그 구글이 만들어진 게 1996년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인터넷에 어마어마하게 초기에 나왔으니까 그게 뭐 좀 그 앞에 검색 엔진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뭐 없는 시장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게 여러분이 이미 확실하게 존재하는 시장에 들어갈 때는 아주 압도적으로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게 제가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스타트업들을 만날 때 좀 VC가 되게 매력을 못 느끼는 거는 이런 경우에 매력을 못 느끼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야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빼놓고 그냥 이게 말은 되네라고 생각할 때 선뜻 투자를 못하는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시장도 존재하는 것 같고 이미 어느 정도 거기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 시장 자체는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여기 들어가서 과연 이 시장의 일부를 먹을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염려가 있어서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그 염려가 왜냐 하면은 이 딱 봤을 때 이게 뭐 조금 낮긴 한데 지금 있는 이미 알려진 브랜드 서비스들 안 쓰고 꼭 이걸 쓸까? 고객들이 이제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타트업 창업하시는 여러분이 그 창업이 너무 하시고 싶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기존의 시장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한 100 정도의 가치를 주고 있어요, 고객한테. 그러면은 내가 120만 주면은 20% 더 좋은 걸 주면은 고객들이 내 걸 살 것 같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주로 다니는 어떤 음식점이 있는데 그 음식점 익숙해요. 나는 거기 어딘지도 알고 거기 맛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충분히 좋아. 충분히 좋은 좋은 음식을 팔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를 자주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좀 내가 안 가본 새로운 식당이 생겼어. 근데 그 식당은 내가 안 가봤으니까 당연히 훨씬 좋을 수도 있지만 훨씬 나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가봤을 때 앞으로는 저기 가지 말고 여기를 계속 와야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그게 조금 좋으면은 그냥 가던 데 갑니다, 사람이. 의외로 우리 인간의 행동을 바꾸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익숙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내가 예를 들면 인텔 프로세서를 써가지고 랩탑 만드는 회사다라고 하면 인텔 것보다 20% 더 좋다라는 거를 갖고 왔을 때 과연 그걸 내가 인텔은 이미 큰 대기업이고 내가 익숙한 회사고 그거를 내가 그 칩을 내가 써도 아무도 인텔을 썼다고 비난할 이유가 없어. 그런데 내가 이 스타트업이 CPU를 만들었는데 그 CPU가 스펙상으로 보면 10% 좋아, 20% 좋아. 그런데 과연 여러분 랩탑 회사 중역이면 여러분이 그러면은 우리가 인텔보다 20% 좋은 스타트업 칩이 나왔으니까 이 스타트업 칩을 갖다 쓰자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99%의 임원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텔 거는 써서 그게 뭐 문제가 생겨도 그거는 내 책임은 아니거든. 인텔 썼는데 어떻게 해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스타트업 거를 썼다가 랩 상에서는 20% 좋았는데 이게 좀 랩탑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니까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 라고 하면은 야 이거 왜 인텔 칩 안 쓰고 이거를 썼어? 넌 그 리스크를 몰라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B2B 스페이스에서가 아니더라도 컨슈머 스페이스에서도 뭔가 이미 상당수의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걸 여러분 제품으로 갈아타게 하려고 그러면은 20% 좋은 거 갖고는 안 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좋아야 되냐? 결국 제가 그냥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3배 좋으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지금 이미 상당히 몇 조짜리 시장이 몇 천억짜리 시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내가 거기 들어가서 쟤네 마켓쉐어를 쟤네 시장 점유율을 뺏어 오려고 해 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그냥 지금 그 이미 시장에 있는 회사들보다 3배 좋은 제품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이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약간 디베이터블한 그러니까 뭐 이게 좋긴 한데 또 이건 이게 낫지 않아? 라고 이렇게 디베이트를 할 수 있는 정도면은 여러분이 그 시장에 들어가서 그 지금의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회사들을 이겨서 내가 1등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 3배 얘기를 제가 개발을 한 건 아니고 옛날에 그 반도체에 되게 전설적으로 투자하던 VC가 있었어요. 제가 21년 전에 실리콘밸리에 왔을 때 그 사람은 본인도 반도체 회사를 2번인가 창업해서 창업에서 큰 돈을 벌고 그걸 가지고 VC를 시작한 사람인데 반도체 관련해서는 어마어마한 전문가였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었어요. 야 범수 이게 이미 이렇게 CPU나 이런 것처럼 이미 있는 시장에 들어갈 때는 그 반도체가 50% 70% 좋아갖고 안 돼. 3배 좋아야 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3배 좋다라는 게 사실 반도체나 이런 그 하드웨어 쪽에서는 이게 뭔가 스펙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스펙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사실 스펙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시장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뭐 B2B SaaS를 만든다. 근데 그런 B2B SaaS에서 이미 존재하는 게 있어. 뭐 CRM은 세일스포스나 헙스팟을 쓰고 있고, 뭐 이거는 이걸 쓰고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작은 부분이 조금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 작은 부분이 비어 있으니까 내가 저기서 시작해서 나머지 쪽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먹겠다라고 생각하고 B2B SaaS를 창업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게 이론적으로는 말이 되는데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되냐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미 그런 그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이미 쓰고 있는 사스들이 있으면 그 소프트웨어들이 차라리 기능 하나 더 더하면 그냥 그 기능값을 더 내고 쓰는 게 편하지 이거를 그 소프트웨어과 다른 걸 하나 새로 도입을 해가지고 거기부터 하다가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 이미 그 회사가 쓰고 있는 다른 사스가 커버하고 있는 영역으로 확장을 하시려고 해도 그거는 이미 전 직원이 그 사스를 써서 그 소프트웨어를 써가지고 익숙해져 있는데 여러분 걸 쓰게 하려면은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미 존재하는 데를 들어갈 때는 그거는 결국은 내 거를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 쟤네들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서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미 상당히 점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 시장에 들어가실 때는 정말 뭔가 좀 다르게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걔네 걸 안 쓰고 내 거를 쓸 어마어마한 이유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는 이미 큰 회사가 있는데 걔네는 프라이싱이 너무 높아.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잘 못 써. 그럼 나는 중소기업을 타겟으로 비슷한 거를 핵심적인 것만 뽑아서 훨씬 싸게 하겠다. 뭐 이것도 가능은 하지만 결국은 그거는 또 내가 나중에 커져서 프라이싱을 높여야 되면 또 결국 그게 내가 똑같은 걸로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 플레이로 해가지고 나는 더 싸게 하겠다라는 거는 대부분의 VC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창업 아이디어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미 플레이어들이 있는 시장에 들어가실 땐 진짜 좋지 않으면은 이미 다른 거를 쓰고 있는 고객들이 내 걸로 바꿔 갈아타지 않을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가정을 하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 개인의 생활에서도 보면은 생각보다 우리가 익숙한 비헤이비어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뭐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 저 같은 미국에 오래 산 사람은 네이버 쓰는 게 진짜 불편하거든요. 전 네이버가 참 못 만든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한국인들이 그렇게 네이버를 압도적으로 쓰고 뉴스도 다 네이버에서 보는 걸 보면 그건 또 한국인들의 어떤 특수한 이 한국인들이 익숙한 사용성이라는 거에 네이버가 잘 맞춰주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네이버보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조금 나은 거 한다고 네이버에서 사람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데려옵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페이스북이 지금 다 좋아가지고 쓰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또 그걸 떠나기도 어려워요. 그건 이제 물론 페이스북은 단순한 사용자 경험이 아니라 내 친구들이 전부 페이스북에 올라가 있다는 이 네트워크 이펙트의 그것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이미 플레이어들이 있고 그걸 쓰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든 고객 기업이든 간에 그런 고객들이 있는 시장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걸 뺏어오려고 할 때는 얼마가 더 좋아야 된다? 내게 3배 더 좋아야 된다. 3배 싸든지 3배 빠르든지 3배 효율적이든지 뭔가 여러분이 3배 정도까지 좋아서 그거를 이미 딴 걸 쓰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행동을 바꾸는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여러분 제품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한다. 그게 3배 정도 좋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미 존재하는 시장에 들어가서 경쟁해서 여러분이 이겨서 이미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 고객을 여러분이 뺏어오는 거는 정말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새로 시작하실 때 어떤 영역에 새로 들어가실 때 이 부분의 이 3배 법칙을 꼭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이 기껏 시간과 돈과 노력을 많이 들여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 놨는데 그 제품이 결국은 빛을 못 보고 이미 시장은 저기 있는데 내가 그 제품을 가지고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좀 낭패스러운 상황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